자, 그러면 지난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강의하는 이 내용은 다른 대학의 일반학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뭐 여러분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흥미도 많지 않아서 그냥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어, 적은 내용을 되도록이면은 쉽게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하는 편이니까 혹시 재미없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갑자기 이제 준비하느라고 저도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작업들을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많이 했어요. 이 녹화 프로그램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쉐어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광고 같은 것이 없는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사람의 동작이 나타나는 화면을 녹화를 하고 보니까 입모양하고 목소리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판서하는 내용들을 써가면서 하는 그 화면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강의를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 방송을 집중해서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교회도 3주 동안 이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교회 나가서 드리는 건 하고는 태도가 많이 다르겠죠. 굉장히 이제 자유스럽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방송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4학년 1학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방송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방송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모든 과목을 100%다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좀 관심이 있는 과목은 열심히 듣고 그렇지 않은 관심이 없는 과목은 대충 그냥 시험만 대비하는 수준에서 조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해서 수업하는 것만큼은 못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휴일이 생겨서 휴강을 하게 되면 다른 날짜에 보강을 잡아야 되는데 보강 대신에 방송 강의를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송 강의를 별로 믿지를 않아서 차라리 보강을 하든지 과제를 내주든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들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화학이라고 했는데, 그 물질의 성질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아래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로 나눌 수 있다.
많이 들어본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또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물질의 성질 중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어떤 물리적인 성질들은 크기 성질이고 어떤 것은 세기 성질이다. 크기라는 것은 이제 양에 관련된 거, 색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적인 것에 관계됐다고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크기 성질은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들의 개수가 2배가 되면 그 성질을 나타내는 수치도 2배, 3배가 되면 3배,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을 크기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량, 에너지, 부피, 열 용량, 엔탈피,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자수가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그 정도대로 이러한 양도 똑같이 커집니다.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단순히 비례하지는 않는다. 양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냐면 온도, 밀도, 압력, 용해도, 비열. 주로 보니까 도라고 하는, 영어로 디그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은 전부 세기 성질이죠. 사람에 비유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힘을 쓰는 것, 줄다리기를 한다. 10명보다는 20명이 2배의 힘. 물론 이제 줄다리기는 힘을 작용하는 방향이 일치돼야 그렇게 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힘이 나죠.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은 10명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와 20명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딱 2배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많으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사람의 경우에 힘과 또는 지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에 비유할 수 있다. 요 위에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이나 아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 모두 예를 들은 용어들 중에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많은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뜻을 좀 찾아보거나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열 용량과 비열은 조금 유사한 용어이지만 하나는 크기 성질이고 하나는 세기 성질입니다. 그 밑에 이제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은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런 용어랑 좀 유사한데 물리적인 성질은 그 물질을 이루는 본질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성질, 어떤 물질의 색깔, 냄새, 맛, 결정 모양,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표면 장력. 요즘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마스크가 이제 공인하고 덩달아서 에탄올 없습니다. 가보면 뭐 소독제를 만드는
원료들도 없고, 이제 그 알코올솜, 그러니까 이제 소독된 그 소독하는 그 솜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에탄올 그러면은 색깔은 없는 무색이고, 뭐 맛은 그렇게 맛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냄새도 사실은 뭐 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좀 특유의 그 맛이 냄새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 에탄올은 끓는 점이 물보다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표면 장력으로 본다면은 물은 표면 장력이 조금 큰데 에탄올은 작아요. 그래서 꽃잎이나 책상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모양을 유지하고, 에탄올은 좀 퍼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 성질을 관찰할 때 에탄올이나 물이 다른 걸로 뭐 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체와 액체와 고체 사이에 상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화학적인 성질은 아예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 대한 성질이다.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학 반응 중에 산화 환원 반응이 있고, 산염기 반응이 있고, 결합 반응, 분해 반응 뭐 등등이 있는데, 어떤 원소나 화합물이 이런 반응들을 잘 할 것이냐, 뭐 결합을 잘 할 것이냐, 분해를 잘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성질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성질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관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좀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서 몇 가지 요 반응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때 가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은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도표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아직도 이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이 마우스의 기능을 해야 될 때와 그 펜 기능을 해야 될 때, 이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음, 원래 요 다음 카페에 올린 그 PPT 파일에는 이 페이지의 앞부분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교재에서 아주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복사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줬으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쓴 것, 내가 폰으로 찍은 것,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일단 삭제했습니다. 화학책을 이제 펴서 제 1장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학책이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그 단원이 나와요. 거의 모든 화학책에 등장하는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질,
순수한 물질과 섞여 있는 물질들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순수한 물질은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이 돼요. 이 원소라는 것은 한 종류의 원자들로만 이루어진 것.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화학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에요. 원자 모델이 있으면 참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그림을 여기다 그리기가 애매해서 그림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자면 원소 그러면은 수소 또는 산소. 산소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체를 말해요. 원자라기보다는 수소도 기체를 말하고 산소 원자로 된 게 산소 기체도 있지만 오존이라는 기체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원자들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원소라고 합니다. 화합물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한 건데 물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이제 분자식으로는 H2O, 수소 원자로 봤을 때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그런 분자가 이제 많이 모여서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 된다. 자, 혼합물은 섞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역시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생소한 용어인데 호모지니우스, 헤테로지니우스, 호모는 같다, 헤테로는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다 하면은 호모지니우스, 균일하지 않다 그러면은 헤테로지니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근데 균일 혼합물은 또 다른 용어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번역을 하면 용액이라고 말을 해요. 용액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액체를 소금물, 설탕물, 뭐 콜라, 사이다 액체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 솔루션이란 말은 그냥 위에 있는 요 설명 그대로 균일하게 섞여 있기만 하면 고체이건 액체이건 기체이건 다 용액이다. 소금도 용액이고 깨끗한 공기도 용액이고 사이다도 용액이고 커피도 용액이냐? 커피는 좀 애매해요.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다. 여기서 이제 균일하다는 말은 분자 하나하나, 뭐 이온 하나하나 수준에서 잘 섞여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분자들이 몇십 개씩 뭉쳐서 눈으로 구분은 안 가겠지만 뭉쳐서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죠. 용액의 예를 들자면 소금물 아니면은 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대부분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주변에 보이는 물체들. 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요즘 제가 즐겨서 마시는 포가토. 요게 이제 불균일 혼합물에 속하겠죠.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렇게 얹어서 그냥 달면서도 쓴 거를 적절하게 음미하면서 마시는 건데 눈으로 봐도 아포가토는 잘 섞여 있지가 않죠. 이런 것이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용액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용매, 다른 하나를 용질, 합쳐서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고체의 소금이 액체 물하고 섞여서 액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고체를 용질이라고 하고, 녹아 들어가는 거, 액체를 용매라고 해요. 이제 술처럼 이제 알코올하고 물이 기타 성분도 있겠지만 알코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건데 알코올하고 물은 둘 다 액체죠. 액체와 액체가 섞여서 액체가 되는 거는 어느 게 용매인지 명확한 구분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 두 가지 여기 또 새로운 그 글자가 보이는데 첫 번째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는 화학적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같은 용어 separate에서 변형된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나누는 것은 분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화합 잘못됐네요. 분해가 아니고 분리.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고 틀렸구나 하고 이제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겁니다. 화합물을 원소로 또는 더 작은 화합물로 나누는 것은 분해라고 하죠. 화합물이 원소로 나눠지는 것은 화학 반응이 필요한 것이고 혼합물이 순수한 물질로 나누어지는 것, 소금물이 이제 소금하고 물로 나눠지는 것, 이게 각각의 물질들이 새로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건 아니고 섞여 있다가 분리되는, 떨어지는 것 뿐이니까 이때 화학 반응은 별로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에는 이 혼합물들을 이루는 물질들의 물리적인 성질을 잘 이용해야 돼요. 화면에서 물리적인 성질 그러면 뭐 밀도도 있고 뭐 용해도도 있고 뭐 등등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용해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거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 화합물이나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리에 대한 예나 실험은 많이 하고 있지만 분해에 대한 실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질 않아요. 역시 화학 반응은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스럽게 막 풀어놓은 상태에서 했다가는 사고 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화합물을 분해하는 그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지금 수업을 천천히 나가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배운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격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